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여정, 뇌사, 식물인간. 들어가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필로폰으로 알고 있는 물질의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미국에선 그냥 메스라고도 부릅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발음 잘못하면 수학 메스랑 헷갈려요. 오늘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분석과 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26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이해란 박사가 출연해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탈북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사업가로서도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탈북자들 중 최초로 국내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입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인 이해란 TV도 있기도 한데 신의 한수의 이 녹화본은 이해란 TV 채널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분 채널에서 일전에 김정은의 생부가 일본인 초밥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라는 북한에서의 소문을 전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들이 여러 채널들에서 바로 방송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국은 보면 반박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들이어서 결국은 후지모토가 김정은 생부라는 소문은 낭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란 TV는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소문들을 전하고 있는데 일종의 여과 과정이 없이 방송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란 박사님도 본인 소식통의 정확성을 갖다 80% 정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전에 후지모토 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20%를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 주제는 김여정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문이었는데요. 좀 두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김여정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소문은 북한에 널리 퍼져 있고 태영호 전 공사도 종편에 출연해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약이 들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은 약물 중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김씨 집안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가 아닌 별도의 기밀 장소에서 김여정을 치료 중이다. 김여정의 남편 우인학은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재학 시절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애용하는 걸로 소문이 났다. 우인학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 남용 건으로 현재 북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양질의 메스암페타민 생산량이 과잉 상태이고 북한 내부에서 저가에 유통되고 있다. 북한산 메스암페타민은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서도 대량 유통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산 메스암페타민의 품질은 우수한데 보통 간의 수공업식으로 만드는 것에 비해 체계적으로 공장에서 생산되어 그러하다. 버닝썬이 환각제 조달책이 중국인이었던 점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해란 박사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물 중독과 수술과 무슨 상관인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 보고 좀 걱정이 되더군요. 소위 말해 반중 반북 채널들이 하나라도 잘 돼야 하는데 이해란 TV가 헛소문만 골라 나르는 채널로 낙인 찍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친구인 닥터비에게 전문가적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많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김여정이 뇌부종이나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말이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만든 소문이라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텐데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추정한다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나서 소문의 진원지 색출 작업이 들어가면 의사들이 먼저 조사받는 게 당연한 건데 누가 감히 자신과 자기 가족이 안위를 도외시하고 그런 위험을 걸겠느냐는 것이 그런 추정을 하는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 소문 내용을 보면 최초 소문이 나온 소스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구체성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후지모토 켄지 건과는 달리 헛소문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일부러 전문가 아닌 척하며 의도적으로 만든 헛소문이라면 헛소문인 게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며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폰 중독이 뇌부종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답니다. 한국마약류 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필로폰 투여가 대뇌부종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닥터비가 설명하길 영양상태가 안 좋은데 고혈압이 있으면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혈관벽이 혈압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고혈압 환자였다고 해요. 김정은도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은 가족력 없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보면 과격하게 굶어서 체중을 빼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2011년 사진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 모습은 잘 기억을 못하죠. 이 앞에 사진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김여정과 2011년 2월에 싱가포르에서 에릭 크랩톤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이거는 2018년 2월 달에 찍힌 사진이잖아요. 불과 7년 사이에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기미가 가득합니다. 화장을 갖다 전혀 안 한 건지 화장을 했는데도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람이 나이가 불과 7년 사이에 한 20년은 늙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먹을 걸 삼키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의식이 살아있어야 먹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아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음식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이삽관 혹은 비위관이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나소가스트릭 튜브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이거로 해서 위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데 뭐 음식이 뭐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동식, 엄청난 유동식 같은 걸 집어넣죠. 입에서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된 것 같은 그런 죽 같은 걸 갖다 씹을 필요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갖다 음식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소화기는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퇴화를 막기 위해 되도록이면 위로 유동형의 영양소 섭취를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쓰려면 혈관으로 영양소를 넣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위로 넣는 것만큼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가기 힘들고 감염 위험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비위관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시킨다고 하네요. 닥터비는 김여정이 비위관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 정도 상황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물인간 정도면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뇌사 정도가 되면 내장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내장이 재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위관으로 영양 섭취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김여정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북한 필로폰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추정되는 국가는 일본이에요. 북한과 일본 야쿠자들의 필로폰 거래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 야쿠자들이 현금 박치기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배달은 북한 공작선 혹은 반잠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을 침몰시킨 적이 있는데 이 역시 필로폰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해상보안청 측의 정선 명령을 받고 도주 중에 이제 도주가 불가능하고 납포될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상보안대 선박이 추적하다가 놓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정제유가 부족해서 일본의 필로폰 배달을 가는 것에 지장이 있을 테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박원순의 처조카인 권모는 2006년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1kg을 소지한 채로 중국의 선양발 부산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인의 경우 300g 이상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권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0년이 지난 2016년에 병을 이유로 한국에 송환되었고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권모보다 심한 지병을 앓은 경우도 건강상 이유로 송환이 안 되었던 걸 고려하면 박원순과 중국과의 커넥션이 작용한 것 아닌가 봅니다. 허리디스크로 송환되었다는데 이 정도로 송환된 건 전무후무합니다. 중풍, 간경화, 암 정도만 중병 송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명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이걸 갖다 송환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송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권모가 과연 지금 교도소에 있을지 아니면 어디를 활보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모는 한국 가면 쉽게 가석방 될 거라고 주변 한인 수인들에게 떠벌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권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북한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인 안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북한산 필로폰이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다른 경로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